안녕하세요. 김덕주 실장입니다. 오늘은 G마켓 옥션 상품 등록 2.0 따라하기를 해볼 텐데요. 상품 등록은 고객한테 보여주는 어떤 요소를 만들어내는 어떤 작업과 같은 거겠죠. ESM 플러스를 활용해서 고객에게 상품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들을 오늘 해볼 텐데, 근데 좀 달라진 게 있어요. 7월 15일부로 공지가 뜬 내용을 보면 1.0이 서서히 축소된다라고 하는 공지가 떴죠. 그래서 2.0 위주로 상품을 등록해야 되는데, 이 영상을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은 1.0과 2.0의 구분점이 없으실 거예요. 뭐야, 그게 무슨 버전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1.0은 기존의 쇼핑 방식을 이야기해요. 고객이 들어와서 한 개의 상품 코드에 굉장히 많은 상품을 보게 되든 혹은 추가 옵션이 붙든 추가 금액이 붙는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고, 2.0 같은 경우에는 단일 상품으로 등록해서 그 상품들을 군에 맞게 이렇게 그룹으로 형성을 해서 판매하는 방식을 이야기를 해요. 2.0을 왜 마켓들이 권장을 하냐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 더 고객에게 쾌적한 쇼핑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ESM 플러스를 활용해서 2.0 상품 등록을 하나부터 끝까지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품 등록 전에 선행되어져야 되는 작업이 있는데, 먼저 구매자였던 아이디를 판매자로 전환시켜야 돼요. 그거를 이제 셀러 전환이라고 부르죠. 그 전환하는 방식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라고 하면은 창업 노트 G마켓 옥션 판매형 가입 따라하기를 참고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상품 등록할 때 이미지라고 하는 게 필요해요. 왜 쇼핑하시다 보면은 정사각형의 이미지도 있고, 이제 그걸 클릭하고 들어가셨을 때 쭉 길게 늘어지는 이제 상세 설명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있죠. 그래서 그 두 가지의 이미지가 필요한데, 정사각형의 상품 이미지는 가로천, 세로천의 이미지를 준비하셔야 되고, 길게 늘어지는 상세 페이지의 가로 사이즈는 860, 그리고 한 단락을 이룰 때 세로는 최대 2580 픽셀, 그리고 총 길이는 최대 4만 픽셀까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상품 등록하시려면 미리 샘플로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안내해 드리는 거니까, 만약 내가 준비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핸드폰에 있는 사진 몇 개 정도 꺼내서 그걸로 먼저 테스트 등록 연습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ESM 플러스에 들어오시면 좌측에 카테고리에 보시면 상품 등록 변경에 상품 등록 2.0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4단계로 구분이 돼요. 기본 정보, 노출 정보, 추가 정보, 고객 혜택, 광고. 단계를 거쳐서 상품 등록을 하시게 되는데, 먼저 물어보는 거는 노출 사이트예요. 노출 사이트. 나는 두 사이트에 다 등록할 거야. 그리고 나는 옥션엔 등록 안 할 거야. 라고 하면 이렇게 등록 안 하면 선택하시면 돼요. 단, 이렇게 등록하는 바보는 없겠죠. 그러니까 두 개 다 등록을 한 방에 하셔야 돼요. 그리고 상품 종류 쪽에 내려와서 일반이 보일 거고, 카테고리 딱 오니까 별표 보이시죠? 이 별표는 아래로 내려도 나오고 내려도 나오고 여기에도 나와요. 별표는 뭐겠어요? 무조건 등록해라 라는 이야기겠죠. 그 입력하는 반드시 채워야 상품 등록이 완료가 되는 거예요. ESM 카테고리명을 선택해야 되는데, 오늘은 구두로 할 거예요. 여성 구두, 신발인데, 대분류를 선택해보면 여기에 이제 신발이라고 딱 되어 있고, 중분류에 오니까 여성화 있고, 그리고 소분류에 보니까 힐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똑같이 옥션이나 G마켓 카테고리 선택하셔도 되는데, 그냥 여기에다가 갑옷이 힐 이렇게 검색하시면 나오는 카테고리가 있어요. 이게 훨씬 더 빠르겠죠. 수수료 이 밑에 표기되고요. 여기 역시도 갑옷이 힐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똑같이 나오는 것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내가 이 영역에 등록하려고 하는 검색어를 넣는데도 카테고리가 안 나온다 라고 하면 G마켓이나 옥션에 들어가셔서 검색창에 여성 구두라고 검색하시고, 상단에 나와 있는 판매자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클릭을 해보시면 등록된 카테고리가 나와요. 이걸 참고하셔서 등록하셔도 됩니다. 다시 ESM 플러스로 넘어와서 ESM 브랜드를 입력하셔야 되는데, 브랜드가 없잖아요. 그럼 입력하지 마세요. 근데 나는 브랜드야 라고 하면 당당하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내가 ESM 플러스에 브랜드를 선등록해놨다라고 하면 이 값이 나오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안 나온다는 얘기죠. 보통의 판매자가 안 나올 거고, 브랜드를 하시는 분들은 부럽네요. 그리고 상품명은 검색용 상품명과 프로모션명 상품명이 있는데, 판매 잘 하시려면 검색용 상품명만 넣으시는 게 맞아요. 왜냐면 얘는 검색에 노출이 되거든요. 프로모션명은요? 라고 하면 얘는 노출이 되진 않아요. 보여지긴 하는데 검색 결과에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두 개 합쳐서 띄어쓰기 포함 25자를 넣게 되는데, 여기에다가 여성 구두 기준으로 해서, 구두는 누가 신는 거예요? 여자가 신죠? 그러니까 여성 하나 이렇게 넣어주고, 여자 따로 넣을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구두죠. 그리고 나는 갑옷이 1 팔 거야. 얘는 3cm야.
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넣었을 때 이 키워드가 조합된 형태로 나오는 겁니다. 조합된 형태라고 하는 건 여성 구두 갑옷이 1, 여성 구두 갑옷이 1, 3cm, 뭐 여성 갑옷이 1, 3cm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는 이야기겠죠. 그리고 검색용 상품명 같은 경우에 한번 등록하면은 수정이 되지 않아요. 등록하고 나서 10일 이내 판매 이력이 없는 경우에만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처음 넣으실 때 잘 하셔야 됩니다. 한번 삐끗하면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시게 되는 거겠죠.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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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 기간은 15일, 30일, 60일, 90일이 있는데 상품 관리를 하시다 보면 판매를 연장해야 되는 시기가 와요. 90일이 다 되면 판매 기간을 연장하세요 라고 이렇게 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값으로 설정을 하시는 게 좋고, 판매 가격은 판매하시려고 하는 상품의 가격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판매자 부담 할인 설정하기 누르셔갖고 여기에서 정액과 정률로 할인할 수 있는데 정액은 원이고 정률은 퍼센테이지예요. 근데 여기에다가 내가 많은 값을 넣으면 넣을수록 할인은 많이 되지만 뭐가 더 가중되기 시작할 거냐면 수수료가 가중되기 시작하실 거예요. 판매 가격에서 수수료를 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수수료가 아까워 설정 안 하는 거야. 나는 할인하는 느낌을 주고 싶어 설정하는 거야. 뭐가 좋은지는 스스로가 판단하시길 바래요. 주문 옵션 같은 경우에는 비활성화되는 공간이 있고 활성화되는 공간이 있어요. 근데 패션, 자파, 신발 같은 경우에는 주문 옵션이 활성화가 됩니다. 활성화가 된 상태에서 보니까 추천 옵션으로 색상과 사이즈를 제공하죠. 여기에서 제공하는 기준만 설정할 수 있어요. 내가 입력해서 써야지 이런 생각은 버리시는 게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금도 설정이 안 되고 단일 상품 기준으로 해서 옵션의 색상과 사이즈만 설정할 수 있다. 이렇게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내려와서 보니까 재고 수량 있죠? 미설정 시 99999로 설정됩니다. 나 재고 관리 잘 못해. 난 재고 계속해서 들어오는 상품이야. 그러면 그냥 최대값을 넣으시는 게 나으니까 미설정 하시는 게 좋고요. 최대 구매 허용 수량. 이걸 설정하게 되면 한 명의 고객이 들어와서 여러 개를 사고 싶은데 내가 제한을 하는 거거든요. 그건 이상한 판매겠죠? 그렇기 때문에 설정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넘어와서 사은품을 실제로 제공할 경우에 설정하기 누르는 거지, 옛날처럼 뭐 빠른 배송 이런 거 넣으시려고 사은품 설정하시는 거 안 됩니다. 무조건 사은품을 정확하게 제공하는 기준으로 넣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인증 정보에 오니까 구두는 인증 대상이 아니죠. 보통의 인증 대상은 어린이 제품에 많이 모여 있고, 그리고 우리가 피부로 닿는 이런 뭐 침구류 이런 것들도 있는데, 무조건 피부로 닿는다라고 해서 그게 인증 대상은 아니에요. 자율안정 인증도 있고 꼭 KC를 받아야 되는 상품이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경우죠. 그래서 보통은 어린이 제품에 그런 게 많이 몰려 있기 때문에 어린이 제품이나 혹은 배터리가 들어가는 상품들, 블루투스 상품들 이런 것들은 인증을 먼저 받아놓고 그것들을 여기에서 인증 대상 선택하신 다음에 해당 항목 선택하셔갖고 여기에 번호, 그 인증란 번호 있죠? 이걸 넣어주신 다음에 조회하기 버튼 눌러갖고 완료를 해주시면 되고, 원산지 같은 경우에는 국산과 수입산으로 선택할 수 있는데 보통 요즘에 중국 수입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네, 아시아에 중국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되고, 나는 국내산을 하고 있어, 국내 내수야 라고 하면 국산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나서 정확한 지역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원산지 같은 경우에는 별표가 표기되어 있진 않지만 식품 같은 경우에는 필수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정확하게 입력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단계로 이동해서 노출 정보에 오시게 되면 상품 이미지, 천에 천을 넣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천에 천 이미지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측 상단에 요거 등록 버튼 누르셔서 저는 미리 준비해 놨거든요. 천에 천 이미지를 하나를 넣어주고, 그리고 옆에다가 내가 추가적으로 색상이나 여러 가지 모델이 좀 다른 게 있다 라고 하면 이렇게 추가적으로 넣어주시는 겁니다. 상품 상세 설명에 에디터를 클릭해 보시게 되면 여기 우측 상단에 있는 사진 표기를 누르시거나 아니면 이미지 보관함 이거를 누르시게 되는데, 내 컴퓨터에 저장한 이미지를 그냥 불러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PC 해갖고 아까 저장된 이 공간에서 이미지 다 선택하셔갖고 열기를 누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미지가 추가가 되는 거겠죠. 완료가 되셨다라고 하면 저장을 누르시면 됩니다. 상품 정보 제공 보시는 상품군을 선택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죠. 클릭하시고 나는 신발 파는 거니까 신발 선택하시면 이런 항목들이 나와요. 근데 보통의 판매자들이 여기다 뭘 넣냐면 상세 설명, 별도 표기. 언제부턴가 이게 문화가 되어 버렸어요. 이건 좋지 않습니다. 반드시 상품에 정확한 재원을 넣어주시길 바래요. 제품의 주소재 1등급 한우 가죽 색상은 브라운, 블랙,
뭐 레드, 정렬의 레드죠. 네. 이런 식으로 다 넣는 거를 다 보여드릴 수는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정확한 상품의 내용을 쭉 적어주시고 그리고 내려와서 배송 정보를 입력하셔야 되는데 발송 정책에 보면 관리라고 하는 버튼이 있죠. 관리를 클릭하셔서 신규 등록을 선택하신 다음에 발송 정책 중에 당일 발송, 순차 발송, 해외 발송, 요청일 발송 등등등이 있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은 당일 발송을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고객한테 언제까지 주문이 들어오면 우리는 당일 발송할 거야 라고 하는 어필을 하기 위함이죠. 물론 내가 설정한 시간에 배송을 못했을 경우에는 페널티가 부과될 수 있으나 설정해 놓고 만약에 그렇지 못했다, 나는 정해진 시간에 못했다라고 하면 발송 예정일을 입력하시면 되니까 마케팅을 위해서라도 당일 발송 선택하시고 발송 마감 시간을 정해 주셔야 되는데 내가 15시를 넣었잖아요. 근데 내 택배 마감 시간이 15시야. 그럼 15시를 넣으시면 안 되겠죠. 왜냐면 포장하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난 3시간 정도 소요가 된다라고 하면 15시에서 3시간을 빼셔야겠죠. 그죠? 12시에 마감을 짓고 3시간 동안 포장해서 출고를 시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장을 눌러주시고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지마켓 역시 동일한 방식으로 등록을 해주시면 되고 보통의 상품은 택배로 배송이 되기 때문에 택배 선택해 주시고 계약하신 택배사를 선택하신 다음에 쭉 내리셔서 출하지를 선택하셔야 되는데 관리를 먼저 누르시고 여기서 백날 신규 등록을 눌러봤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들어오시자마자 판매자 주소록 얘를 얼른 클릭하시고 여기에다 필드 값을 채우시는 거예요. 필드 값을 채우시고 난 다음에 기본 방문 수령 주소 등록이랑 기본 반품 주소 등록을 동시에 완료를 시킵니다. 그리고 저장을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위로 하나의 값이 활성화가 돼요. 추가가 된다는 얘기예요. 얘를 선택하시고 선택을 누르시면 여기로 넘어왔죠. 여기에 정확하게 이제 출하지명을 다시 넣어주신 다음에 도서상간 추가 배송비 설정하시고 요즘은 CJ 기준으로 설명할게요. 제주도는 항공료가 3,000원이에요. 도서상간은 7,000원을 받더라고요. 7,000원 이렇게 적어놓은 상태에서 기본 출하지로 설정 또 체크해 주시고 저장을 누르시면 이렇게 위에 또 하나가 활성화가 됩니다. 얘를 클릭하시고 선택을 누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해당 값이 일로 따라오게 되는 거겠죠. 묶음 배송비로 선택을 하셔도 되는데 나는 무료 배송과 유료 배송 보통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니까요.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겠다라고 하면 템플릿 신규 등록 누르시고요. 무료는 무료 배송하고 끝내면 되는 거겠죠. 뭐 더 이상 건드릴 게 없어요. 근데 나는 고객한테 선결제를 시키겠다라고 하면 유료를 선택하시고 2,500원 착불 선결제 가능. 나는 착불도 싫어. 그러면 선결제만 가능. 이런 식으로 설정하셔갖고 확인을 누르시면 됩니다. 근데 나는 3만 원 정도 사면은 무료 배송으로 변경해주고 싶어 라고 하면 조건부 무료 선택하셔서 배송비는 최초 2,500원인데 3만 원을 넘어가면 무료 배송을 해주겠어. 얼른 사 라고 하는 개념이죠. 그럼 선결제만 가능 이렇게 또 선택을 하신 다음에 확인 누르시면은 배송비가 활성화가 되는 겁니다. 템플릿에서 아까 설정해 놓은 애를 선택하시고 아래로 쭉 내려오셔서 반품 교환 주소를 넣으셔야 되는데 판매자 주소록을 또 눌러보면은 아까 넣어놓은 값이 그대로 보여지기 시작하죠. 근데 나는 반품지가 달라 라고 하면 아까 했던 행동들을 한 번 더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다르다면 추가적으로 생성을 해주시면 되고 그렇지 않아 라고 하면 선택하시고 넘어오시면 되고 반품 배송비는 편도 기준으로 2,500원을 입력해 주시고 편도 기준이기 때문에 고객한테는 5,000원이 청구가 되게 됩니다. 다음 단계로 이동해서 추가 정보에 넘어오게 되면은 뭐 되게 많은 것들을 입력하실 필요는 없는데 유일이랑 제조일자가 아마 눈에 크게 들어오실 거예요. 근데 필수적으로 입력을 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지금 등록 기준에서는 제조일자랑 유효일자가 현재 기준이겠지만 추후에 내가 1년 정도가 지났을 때는 이 날짜는 과거가 돼버리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정확한 값을 입력해야 된다라는 압박에서 좀 벗어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 쭉 내려오셔서 가격 비교 사이트에 등록하겠습니다. 그리고 쿠폰 적용 여부도 적용해도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상품 등록해 놓고 가격 비교 사이트에 네이버나 아니면 뭐 레이트나 그리고 다음이나 이런 쪽으로 쭉 해갖고 가격 비교 사이트에 상품이 자동적으로 노출이 되거든요. 그 노출이 될 때 할인이라는 부분이 적용이 돼요. 그 할인에 대한 부분을 적용하겠다라고 하면 등록을 하시는 거고 쿠폰은 마켓에서 행사나 뭐 빅스마일 데이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행사들이 막 진행이 될 때 전체적으로 카테고리에 할인이 들어가요. 그럴 경우에 나는 적용을 하겠다.
응? 나는 적용을 안 할 거야 라고 하면 적용하지 마세요 라고 이렇게 선택을 하시게 되는 거겠죠. 다음 단계로 이동해서 고객 혜택 광고 쪽으로 넘어오면 고객 혜택 서비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항목별로 G마켓 옵션이 한 3가지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이 역시도 제공을 하게 됐을 때 내가 판매가에서 제공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설정을 할지 안 할지는 이걸 보시는 분들이 스스로 결정을 해보시길 바래요. 네, 넘어가서 리스팅 부가 서비스 쪽으로 넘어오면 광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광고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고요. 더 이상 입력할 값이 없다라고 하면 우측 상단에 등록하기 버튼 누르셔서 최종적으로 확인 다 해주신 다음에 최종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상품 등록이 완료가 됩니다. 등록한 상품을 한번 가볼까요? 가보시면 등록한 상품명, 썸네일, 그리고 카테고리, 그리고 상품 가격, 내가 설정한 배송 기준, 그리고 원산지 기준, 그리고 상세 페이지가 이런 식으로 표현됩니다. 네, 상품 등록 생각보다 엄청나게 쉽죠. 그렇죠? 소요되는 시간은 굉장히 짧아요. 그리고 내가 실제로 판매를 하겠다라고 들어오면은 버튼 하나하나가 조금은 예민하게 이제 받아들여 주실 거예요. 대신에 하나 집중하셔야 되는 거는 아까 보셨던 이 별표 있죠? 네, 별표 표시를 다 필수로 채워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 하나, 그리고 카테고리와 상품명 그리고 이미지 이런 것들은 좀 잘 채워 넣으셔야 고객이 보는 공간에서 조금 더 예쁘게 잘 표현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겠죠. 내가 상품을 여러 가지 등록을 해놓고요. 2.0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그룹으로 막 묶어갖고 묶음 판매를 또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1.0에서 코드가 되게 많은데 추가 옵션을 막 붙이고 이런 부분을 그룹으로 조금 해소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등록만 열심히 해서 그 이후에 그룹 잘 형성하시고 이게 아까 광고에서 설명하겠다라고 했던 그 리스팅 광고 이런 것들을 잘 적용을 하면 분명히 판매하는데 큰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상품명에다가 무엇을 넣었을 때 조금 더 상품이 더 고객이 보는 공간에 정확하게 더 많이 노출될 수 있는지를 설명드릴 테니까 그 부분까지 잘 숙지하셔서 판매하시는데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